일렉 기타라는 개념이 정의되었던 50년대부터 펜더와 깁슨의 양강체제는 계속되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들이 제시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법이었기에 이 두 거목에게 도전하는 이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PRS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입니다. PRS는 일렉 기타를 비롯한 악기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의 회사입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과 두터운 소리는 21세기로 넘어갈수록 주목받아 자신들에게 영감을 준 챔피언들에게도 도전장을 내밀 만큼 PRS를 성장시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PRS 편입니다. 1956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태어난 폴 리드 스미스는 수학자인 잭 스미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었고 어린 시절 우쿨렐레 같은 악기들을 통해 음악을 접하였으며 락과 기타를 좋아하는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보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야 할 때쯤에는 목공을 통해 기타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얻었고 베이스 바디를 처음 만들어보며 루시어라는 직업에 흥미를 갖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메릴랜드 세인트 메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었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따분한 대학 생활에 지쳐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교수님이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 기타를 만들어서 내게 보여준다면 추가로 4학점을 주겠다. 제대로 된 기타를 살 돈이 없었던 폴은 어린 시절부터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만들어서 썼었기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기타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이올린 가게에서 얻은 목재로 만들어진 기타는 교수님의 호평을 얻었고 워싱턴으로 떠나 수리기술 등 여러가지를 익히고는 자퇴를 결정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폴은 여전히 기타라는 악기의 꿈을 연구 중이었고 아나폴리스에서 수리점을 열어 루시어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비록 아나폴리스에서의 폴은 작은 다락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귀신이 나온다는 곳이 작업장이었지만 열정을 식히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자신이 디자인한 기타를 만들었고 1976년 피터 프램튼을 위해 만든 기타를 통해 지금까지도 PRS 기타의 상징 같은 버드 인레이가 완성됩니다. 그의 노력은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85년에는 PRS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해 공장을 열고 픽업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발로 뛰며 자신의 기타를 알린 결과 1년 만에 1000번째 PRS가 만들어지는 엄청난 성과를 이룹니다. 더 커진 폴의 회사는 지금의 스티븐스빌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다시피 21세기 일렉 기타를 정리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좁은 다락에서 꿈을 꾸던 청년은 이제 전 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PRS를 코어를 기준으로 SE, S2, 볼트온 시리즈, 그리고 프라이빗 스톡과 우드 라이브러리로 나누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코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PRS를 의미합니다. 창립자의 신념이 담긴 악기들은 훌륭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의사 같은 고수익의 직업을 지닌 이들만 쓰는 악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먼저 태어난 것이 볼트온 시리즈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CE였습니다. PRS의 기타는 대부분 접착제를 이용해 만든 세린넥의 방식을 주로 썼지만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볼트온 방식을 사용한 PRS의 기타가 등장합니다. 2016년 새로운 라인업으로 분리되어 다시 태어났으며 볼트온 방식을 쓰는 실버스카이 같은 아티스트 시그니처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카를로스 산타나의 팬들은 산타나에게 시그니처가 더 저렴한 가격에 팔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PRS는 더 저렴한 가격의 SE 시리즈를 계획합니다. 반의 반도 안 하는 가격에 PRS의 개성을 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시작된 PRS SE는 PRS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가격임에도 좋은 품질을 지녔고 PRS의 정체성이 잘 담겨 있었기에 2024년에는 PRS 매출의 45%를 채워준 효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SE와 코어의 중간에 위치한 가격대로서 스티븐스빌의 두 번째 생산 라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인 S2 라인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S2와 SE는 코어와는 조금 다른 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치형에 가까운 바디가 적용되지 않는 점과 PRS 코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픽업을 쓴다는 점들이 이들을 정의했지만 2024년부터는 이 S2에도 코어와 같은 851호나 TCI 같은 픽업들이 적용되어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코어
코어 시리즈는 PRS의 상징이지만 이런 PRS 중에서도 더 특별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프라이빗스톡과 우드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라이빗스톡은 1996년에 시작된 PRS의 제2상단에 위치한 라인업입니다. 주문 제작을 통한 등급으로서 평균 20년의 재직 기간을 지닌 팀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쓰이는 목재들도 따로 보관하여 관리할 만큼 PRS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S는 이런 특별한 목재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드 라이브러리 등급을 위한 곳입니다. 우드 라이브러리는 기존 PRS가 제공하는 목재의 조합보다 더 특별한 조합으로 PRS 기타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공간을 허락받은 이들은 한정돼 있으니 PRS와 계약을 맺은 딜러들입니다. 이 딜러들의 특주를 통한 목재 조합을 갖는 기타들은 기존 PRS와는 외관부터 차이를 가질 것이며 그 소리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할 것입니다. PRS는 짧지 않은 시간과 폴의 열정이 더해져 다양한 제품군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선 뭐니뭐니해도 이 커스텀 24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PRS 하면 바로 떠오르는 아이콘이며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24를 시작으로 탑 우드가 없는 스탠다드 24와 TCI 픽업 등의 특징이 담긴 2408 등이 있으며 피에조와 플로이드 로즈 버전까지 정말 PRS 기타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S의 기타에는 또 다른 상징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테드 메카티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제품인 메카티입니다. 연구를 위해 특허를 뒤지던 폴은 깁슨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선장의 이름이 적힌 수많은 특허들을 보게 됩니다. 폴은 테드를 초대하려 했지만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된 테드는 비행기를 타기 힘들었기에 그를 직접 만나러 갔고 경험과 지식이 깊은 노인, 열정과 호기심이 많은 청년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컨설턴트가 된 테드에게서 많은 걸 배운 폴에게 텍사스 블루스맨 데이비드 그리썸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텍사스의 블루스 씬에서 싱글 픽업 스트랫이 필수이던 시절 PRS의 매력에 반해 본인이 먼저 폴을 찾아왔던 남자로 듀언 올맨의 필모어 이스트 공연에서 나온 소리를 예시로 자신을 위한 기타를 부탁했습니다. 폴은 그를 위한 기타를 만든 후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기타에 테드 메카티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흔쾌히 찬성했고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타를 만져본 80대의 테드는 앞을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의 기타에 담긴 자신의 가르침과 폴의 개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드는 2001년 눈을 감을 때까지 폴의 멘토로서 함께하였고 PRS에게 메카티 모델은 단순한 상품 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풍성한 울림의 할로우 바디와 레트로한 싱글 픽업 기타들을 폴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NF53과 NF3까지 PRS의 기타들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발을 뻗고 있습니다. PRS는 모던 이글, 스페셜 세미 할로우 등의 매력적인 제품들도 지니고 있지만 아티스트 시그니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PRS의 아티스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아티스트를 뽑는다 하면 대부분 카를로스 산타나를 뽑으실 것입니다. 회사 초창기의 명성부터 SA 라인업의 탄생까지 정말 멘토라고도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인데 그와 폴의 만남에서 폴의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폴이 아직 학생이던 시절 산타나는 폴의 우상이었습니다. 루시어가 된 폴은 산타나를 따라다녔고 볼티모어에서 이 둘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폴의 기타를 만져본 산타나는 처음에는 좋아했기에 그에게 새로운 기타를 주문하고 무대로 올라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기타를 바꾸고는 주문 취소를 통보합니다. 폴은 당황했지만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탁했습니다. 산타나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며 다른 기타를 들고 와보라 했고 하트의 기타리스트였던 하워드 리스에게 기타를 만들어 주었던 적이 있던 폴은 산타나를 위해 자신이 만들어준 기타를 빌려줄 것을 하워드에게 부탁합니다. 하워드도 산타나를 좋아했고 그는 때마침 휴가를 앞두고 있었기에 폴에게 기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빌려받은 기타로 녹음을 해본 산타나는 기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폴에게 기타를 돌려주기 싫다 했고 폴은 당황하며 기타를 한 대 더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아는 산타나의 시그니처를 비롯한 PRS 기타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도 마크 트레몬티, 존 메이어 등의 아티스트들이 합류하여 PRS의 개성 있는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들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SE 모델의 시그니처는 훌륭한 가성비를 떠나 완성도 자체가 높기에 데이비드 그리썸은 물론 페리페리의 마크 홀콤도 녹음이나 라이브에서 자신의 SE 시그니처를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SE라고 해서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시그니처는 단순히 일렉기타뿐만 아니라 앰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빈티지 성향과 모던 성향으로 큰 틀을 잡고 설계한 PRS의 앰프는 마크 트레몬티와 데이비드 그리썸의 시그니처가 있으며 어쿠스틱 기타와 베이스 기타, 심지어 페달까지도 출시해 단순한 하이엔드 기타 브랜드를 떠나 여러 악기들을 만드는 브랜드로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RSA 사이트에는 자신들의 신념을 적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 설립자인 폴과 그와 함께하는 PRSA 직원들은 기타라는 악기의 과거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창작을 이뤄냅니다. 누군가가 제게 PRS가 흔히들 말하는 모던 성향의 기타냐, 빈티지 성향의 기타냐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PRS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기에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PRS는 PRS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존중과 현재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주도하며 예술가처럼 꼼꼼한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던 남자 폴리드 스미스와 함께 자신들의 작품을 만드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술가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예술 작품인 PRS 기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브였습니다.